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5년 10월 한국과 국가대표 경기를 위해서 방한하는 브라질 대표팀의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이번 10월 A매치 명단 중 한국전 가장 선발 확률이 높은 선수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에데르송입니다. 주전 골키퍼 알리송의 빈자리는 넘버2 자리를 놓고 우구 소자와 에데르송에게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안젤로티 브라질 감독은 한국전을 어렵지 않은 경기라고 말했음에도 후방에서의 조직력을 시험하고자 첫 경기에서 발밑이 좋은 에데르송을 기용해 수비 안정과 빌드업 전개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구 소다를 한 경기 쓴다고 밝힌 바 있던 안젤로티는 한국 말고 일본전에서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반데르송입니다. 우측 풀백인 반데르송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우측면 공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재간이 좋고 스피드가 빨라서 오른쪽을 끊임없이 오버래핑하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입니다. 오른쪽 윙어와의 연계 플레이가 핵심 역할이죠. 물론 브라질 오른쪽 풀백 자원 경쟁은 치열해 주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젤로티가 좋아하는 공격적인 풀백 유형이라 계속 기용되고 있습니다. 베테랑 다닐로와 웨슬리라는 경쟁자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폼을 봤을 때 가장 역동적인 옵션입니다. 이번 2025년 10월 A매치에서 눈도장을 받아낸다면 2026 월드컵에서 반데르송은 브라질 세대교체의 일원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센터백엔 에데르 밀리탕입니다. 마르키뇨스의 부대 속에서 브라질 중앙수비는 새로운 조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리탕은 장기간의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센터백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며 국가대표팀에 복귀했습니다. 안젤로티 감독은 풀백들의 카운터 위주의 수비 전술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로 인해 넓은 수비 커버를 가진 밀리탕에게 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수비 라인이 높지 않은 안젤로티 전술에서 빠른 역습을 시도할 때 수비 공간 커버에 밀리탕의 속도와 판단이 아주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테스트장이 바로 한국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입니다. 이번 한국전에서 마갈량이스는 안젤로티 감독의 새로운 브라질 수비 라인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갈량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왼발잡이라는 사실인데 현대 축구에서 왼발 센터백은 왼쪽 측면으로 안정적인 패스 루트를 뿌리고 빌드업의 방향을 다양하게 하며 볼 운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좌측 풀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더욱 안정적인 볼 배급이 가능해지죠. 좌윙이 자유롭게 침투할 때 마갈량이스는 후방에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대각선 패스, 측면 공간으로 롱패스를 연결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트피스 득점력도 상당합니다. 밀리탕이 브라질 후방 라인 공간을 책임진다면 마갈량이스는 수비 두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왼쪽 풀백에는 카를로스 아우구스투입니다. 브라질의 현재 좌측 풀백 포지션에 가유 에니키, 카를로스 아우구스투, 더글라스 산투스 등 3명의 자원을 소집하여 월드컵 직전까지 경쟁 구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젤로티의 전술에서 공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좌우 비대칭 구조가 시도되고 있는데 레프트 윙인 비니시우스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프리롤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레프트 풀백은 공격 가담을 최소화하고 카제미르와 센터백 옆에 위치해 수비 밸런스를 맞추는 데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아우구스투가 184cm라는 키를 바탕으로 공중볼 경합에도 안정적이고 마갈량이스가 빌드업에 집중하거나 전진할 때 후방의 공간을 메워주는 백업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카제미르입니다. 카제미르는 안젤로티 체제에서 중원의 핵심입니다. 수비력, 리더십을 겸비한 선수를 안젤로티가 선호하는 편인데 카제미르가 바로 그 포지션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백 라인 앞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그는 공격 전환 시에는 정확하고 빠른 롱패스로 비니시우스 또는 호드리구에게 볼을 배급합니다. 밀리탕, 마갈량이스 두오가 센터백 조합을 이룬 가운데 카제미르의 경험과 안정감은 수비 라인의 불안감을 많이 없애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앙 미드필더에는 브루노 기마랑이스입니다. 카제미르와 함께 중원을 구성할 8번 미드필더로 기마랑이스는 4-3-3 포메이션에서 우측 8번 역할을 맡아 팀의 공수 연결고리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제미르가 탈취한 볼을 받아 공격 지역으로 운반하는 1차 전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브라질 측면 윙어들의 역습에 있어 기마랑이스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한 뒤 즉시 전방으로 빠르고 정확한 패스를 연결해 공격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럽 최고 리그인 EPL에서 꾸준히 검증된 수준 높은 볼 관리 능력, 공격 연계 능력, 그리고 경험을 갖추고 있어 2026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는 루카스 파케타입니다. 루카스 파케타는 기마랑이스보다 더 공격적인 8번 또는 유동적인 10번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안젤로티 감독은 파케타가 뛰어난 테크닉과 볼 배급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카제미르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전방의 윙 포워드들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연결하고 전방 압박을 시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파케타에게 부여했습니다. 브라질의 공격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개인 역량에 크게 의존을 하는데 파케타는 이들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연결하고 좁은 공간에서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카제미르가 수비 앵커 기마랑이스가 중원의 활동량을 책임진다면 파케타는 창의적입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호드리구입니다. 안젤로티가 레알 감독 시절 제자였던 호드리구는 2025년 3월 이후 7개월 만에 브라질 국가대표팀에 복귀했습니다. 레알 클럽에서 사실상 벤치 멤버로 밀린 호드리구지만 안젤로티는 호드리구가 가진 잠재성과 능력은 이미 알고 있었죠. 클럽에서 적은 출장 시간이지만 대표팀 발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자부심을 갖고 클럽으로 돌아가 폼을 회복하길 도와주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우측 윙어로 중앙으로 침투도 하고 중원 자원들과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기대하고 있는데 선수비 후 역습 전술에서 호드리구의 뛰어난 드리블과 개인기는 공격 속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드리구가 2026년 초까지 레알에서 입지가 좁아진다면 월드컵 최종 명단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쪽 윙어에는 비니시우스입니다. 비니시우스는 안젤로티 감독 하에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신뢰받는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클럽 시절부터 감독과 선수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브라질 대표팀에서 역시 핵심 에이스로서 좌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득점을 노리는 전술적 프리롤을 부여받았습니다. 각각 기량과 부상으로 이탈한 네이마르와 하피냐의 공백을 메우고 공격진의 무게감을 높이는데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방 스트라이커가 상대 수비를 끌면 비니시우스가 중앙으로 침투해 득점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브라질 대표팀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선수이긴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A매치에서 비니시우스는 8경기 선발 2골 1도움의 아쉬운 스탯을 쌓았습니다. 클럽보다 현저히 떨어진 수치죠. 마지막 포워드에는 마테우스 쿠냐입니다. 쿠냐는 안젤로티 감독 부임 두 번째 경기에서 첫 선발로 뛰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안젤로티가 쿠냐에게 주문한 건 미드필더 진영으로 깊숙이 내려와 볼을 받고 빌드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요구했고 쿠냐는 수비수들과 경합, 공격 전개의 방향을 바꾸는 등 공격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수비 기여도입니다. 쿠냐는 브라질 대표팀 내 경기와 리그에서 역시 높은 수비 가담률을 보여주는데 안젤로티는 바로 그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볼을 빼앗겼을 때 즉각적인 제압박을 쿠냐가 수행해주면서 2선, 3선 선수들에게 수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히샬리송이라는 수비 기여도가 높은 경쟁자가 있긴 하지만 안젤로티는 쿠냐 같은 가짜 9번 유형의 포워드를 더 선호하고 있고 수비적인 성향으로 나올 한국팀을 상대로 쿠냐의 능력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